안녕하세요. 웹데디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바이브 코딩 홈페이지 기초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뭐 복잡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수정하는 거, 홈페이지 관리 정도는 이 정도 지식이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지금 설명하는 거 외의 것들은 이제 조금씩 더 채워나가면서 기본 개념을 알았으니까 추가해서 공부해 나가면 충분히 바이브 코딩으로 홈페이지 제작이나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엔티그래비티 아이디라는 거를 다운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글에 가보면 이 프로덕트라는 거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엔티그래비티 2.0도 있고 엔티그래비티 CLI도 있고 ID도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는 ID라는 거를 다운받을 거예요. 그래서 엔티그래비티 ID 다운로드 하고 나면, 그리고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요 엔티그래비티 ID라고 있어요. 요 엔티그래비티 ID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폴더를 하나 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오픈 폴더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픈 폴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열고 싶은 폴더를 여는 거예요. 저는 요거를 열 거예요. 폴더를 선택하고 열었어요. 자, 열고 나면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램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상단에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요. 좌측에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폴더 아래에 또 폴더와 파일들이에요.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오른쪽에 여기 클릭해 보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AI거든요. 근데 LLM이라는 건데, 예, 요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제미나이는 구글 거고요. 클로드 소넷이나 오퍼스는 클로드 거고요. 근데 지금 무료로 주는 건 이 제미나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미나이를 쓰고, 그 다음에 뭐 혹시 뭐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무료 외에는 구독을 해야 되겠죠. 요금제에 맞춰서 구독해서 쓰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 여기 제미나이 3.5 플래시 여기 미디움에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사용량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 확장 프로그램 설치한 상태인데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되겠죠. 여기에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라 그 구글 애널리틱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 클래러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설치한 거를 빼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 소스 코드와 마이크로소프트 클래러티 코드를 삭제해줘. 이렇게 하면요, 그 코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빼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뭔가를 하죠? 찾아요. 이렇게 클래러티라는 걸 찾아요. 그 다음에 구글 태그 매니저라는 것도 찾고 있죠. 그래서 이게 파일이에요. 그게 있는 파일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25개를 빼고 있죠. 이렇게 뺀 거예요. 소스 코드 넣어놓은 거거든요. 구글 태그 매니저하고요. 여기 클래러티하고 요거를 지금 넣어놓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달라고 하면 빼줘요. 이렇게. 그러면 액셉트 하면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이제 이거 소스 코드가 이제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바이브 코딩을 하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Node.js라는 걸 설치해야 됩니다. Node.js 다운로드 가보면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요. Node.js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야 됩니다. 요거 클릭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Node.js가 설치가 돼야 내 컴퓨터에서 이거를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조금 이따가 실행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Git이라는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기 보면 Git for Windows 요 셋업이라고 있죠. 여기서 Git을 설치해줘 이렇게 해도 설치해 주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Git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줍니다. Git은 뭐에 쓰는 거냐면요, 버전 관리할 때 써요.
그러니까 버전 관리라는 게 내가 어디까지 작업을 하고 그거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 기록해 놓은 시점으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고쳐놨잖아요. 그러면 전 이제 깃을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변경 내용을 깃에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 내용을 깃에 추가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제 깃에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깃에다가 지금 요거 수정한 거 있잖아요. 삭제한 거를 그 내용을 저장을 해요. 이제 커밋까지 진행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커밋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보면요. 이제 소스 제어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이제 깃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추가된 거예요. 그동안 작업한 내용들을 이렇게 버전 관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나 수정할 때마다 계속 깃을 이렇게 추가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깃을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스테이징이라는 건 이제 변경된 내용을 다 모아놨으니까 이것을 이런 내용으로 커밋할까? 즉 이제 기록할까? 실행할까? 깃에다 저장할까? 그러면 이제 저장해야 되겠죠? 커밋해줘.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스크립트 삭제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깃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버전 관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쭉 변경된 내용이. 뭐 이거를 수동으로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작업한 내용이 쭉 있으면 뭐 이렇게 쭉 모아서 여기서 수동으로 해도 되는데 얘한테 다 시키면 됩니다. 얘가 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GitHub라는 데로 가야 돼요. GitHub는 여기거든요. GitHub는 내 소스 코드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 코드들 있잖아요. 이 코드를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업로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업 저장소 같은 곳이거든요. 코드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다 올려야 되거든요. 얘한테 시키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업에서 가입을 합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입하고 나서 로그인을 하면 되겠죠. 이제 사인을 할 거고 이제 저는 제 거로 이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폴더 같은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GitHub에서는 그 폴더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레포지토리라고 불러요. 여기 탑 레포지토리스라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 부분은 계정 이름이고 실제로 여기 뒤에 있는 게 레포지토리거든요. 폴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 만든 거를 이제 여기다가 업로드, 여기 지금 내 컴퓨터에 있던 거를 내 컴퓨터에 있는 이 파일들을 여기다 이제 올려야 돼요. GitHub에다가. 일단은 그러면 여기다가 레포지토리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 지금 올릴 거. 그래서 new 해서 지금 제가 오너고요. 여기다가 레포지토리 네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레포지토리 만들고 여기 보면 비저빌리티 퍼블릭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공개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프라이빗 해야 되겠죠. 내 프라이빗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크리에이트 레포지토리 하면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요거거든요. 요거. 자, 메모장에다 이렇게 메모를 하고요.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로컬에 있는 이 코드를 이제 GitHub에 올려야 되는데 이거 연결할 때 GitHub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인증을 어떻게 받는 거냐 하면 여기 보면 프로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클릭을 해보면 여기 세팅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왼쪽 메뉴에 보면 여기 디벨로퍼 세팅스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퍼스널 액세스 토큰이라고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토큰 클래식이라는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큰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토큰이에요. 그래서 generate new token. 그래서 여기 generate new token classic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토큰 이름을 하나 이제 쓰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이렇게 준 거고요. 이거는 계속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며칠 쓸 거냐, 일주일 쓸 거다. 그러면 7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레포라는 부분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다 체크 표시해 주고요. 워크플로우도 예, 필요합니다. 요거 두 가지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토큰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이게 액세스 토큰이 한 번만 딱 보이거든요.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요렇게 예, 저장을 해 놓습니다. 여긴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GitHub에서 레포지토리도 만들었고 이제 토큰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소는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그러면 여기랑 연결을 할 거예요. 요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얘기를 해야죠. 이 프로젝트를 GitHub에 업로드 할 거야. 업로드 해줘. 이렇게 쓰고요. 첫 번째 거는 GitHub 주소죠. GitHub 레포지토리 주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GitHub 액세스 코드죠.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GitHub의 레포지토리를 잡고 확인을 하고 이 액세스 토큰으로 또 인증을 받아서 GitHub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실행.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하라 그래야죠. 푸시 오리진 메인 처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와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제 실제로 올라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와서 자, 레포지토리에 가서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 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GitHub에 이제 업로드가 다 되어 있는데요. 업로드 할 때 딱 빠지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요 git ignore라 해서 이렇게 올릴 때 얘네들을 다 빼고 올리거든요. 큰 파일인데 이 노드 모듈스라는 게 있거든요. 라이브러리 같은 파일들인데 얘는 안 올려요. 그러니까 GitHub에 이건 없습니다. GitHub에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코드에 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짚으로 이렇게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요런 파일들이 없는 거죠. 이것도 없어요. 이게 나중에 알게 될 건데요. 리센드 API 키 뭐 이런 키들이 있거든요. 이게 남한테 공개되면 안 되는 것들. 그거는 그 GitHub에 업로드할 때 이렇게 git ignore라는 것으로 해서 요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올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빼고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운받으면 이건 없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없죠. 이 노드 모듈 수도 없어요. 올릴 때 안 올리거든요. 그 외의 것들이 지금 저기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GitHub에 있는 거를 이제 버셀이라는 포스팅에다가 GitHub에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그 배포가 되거든요. 그러면 버셀을 가입해야 되겠죠. 자, 버셀에 이렇게 가면요. 또 사인업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또 사인업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보면 Continue with GitHub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입하시면 GitHub 계정으로 인증을 돼서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좀 편하거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GitHub에 업로드 한 거 있잖아. 이거 여기로 버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배포하면 되거든요. 자, add new. 그래도 프로젝트. 좋은 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코나비드라는 GitHub 그 계정 아이디죠. 요거 코나비드에서 요거 그 아까 만들어준 폴더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임포트 하면 네, 요거 이렇게 임포트 하고 그냥 배포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업로드 할 때 뺐었던 것들 있잖아요. 요런 거를 다시 설치를 합니다. 이 정보들은 어딨냐면 여기에 이거 보고서 지금 얘가 파악을 해서 얘가 지금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에러가 났거든요. 이거 API 키를 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됐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일단 관련 컴포넌트는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제거를 했고요. 이거 accept all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itHub에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작업하는 거거든요. 하나 수정하면 git에 내용 추가하고 GitHub에 업로드 해줘. 그러면 이제 지금 작업한 거를 git에 추가하고 이제 GitHub에 업로드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다시 add new 프로젝트,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 보면 여기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커밋 한 거를 가서 보게 되면 지금 리센드 관련 라이브러리 이메일 발생 로직 제거라고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업로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다시 가져오는 거죠. 임포트. 그 다음에 다시 디플로이 하겠습니다. 1분 안쪽으로 될 거거든요. 이건 내비두고요. 이제 터미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다 지우고, 여기 터미널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터미널이 뭐냐면 저희는 지금 윈도우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림으로 막 다 보이는데, 근데 이게 명령어 쳐가지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터미널이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일단은 요걸 볼게요. 요거 먼저 보고요. 근데 congratulation 이제 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이제 배포가 끝난 건데요. 배포된 상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거잖아요. 자, 이게 지금 배포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주소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배포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로 지금 이렇게 배포가 돼 있고, 이렇게 서비스도 이렇게 보이고, 포트폴리오도 보이고, 문의도 보이고, 그다음에 F12 이렇게 보면 이제 모바일도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배포가 잘 된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없이 배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수정을 하게 되면 아까 git에 추가하고 GitHub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내용이 수정이 되거든요.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수정이 되는데, 아까 여기 터미널 얘기했잖아요. 명령어로 이제 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 터미널 그냥 실행을 해볼게요. 새 터미널 이렇게 실행하면 윈도우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명령을 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 폴더거든요. 폴더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Node.js라는 걸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npm이라는 건데, npm run dev라고 이렇게 치면요, 요게 서버 역할을 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요게 로컬이라는 게 이제 내 컴퓨터를 뜻하는 거거든요. 로컬호스트 중점 3000이라고 보이잖아요. 링크 따라가기 이렇게 클릭해 보면 이제 엔티그래비티 아이디 외부 웹사이트를 여시겠습니까? 열기.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이거 지금 내 컴퓨터에서 열린 거예요. 지금 문제가 조금 있네요. 다시요. 다시 이제 끊을 때는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 종료하면 종료가 되거든요. 여기 와서 터미널, 새 터미널, 그 다음에 npm run dev 이렇게 해서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로컬호스트 중점에 3000이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 문제없이 이제 열린 거예요. 아까 조금 문제가 있었죠. 여기는 지금 로컬호스트 중점 3000이라는 내 컴퓨터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내 컴퓨터에서 수정해서, 여기로 볼게요. 내 컴퓨터에서 수정한 다음에 보고서, 그 다음에 GitHub에 업로드하면 버셀이라는 호스팅에서 자동으로 여기를 배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포트폴리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임시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 임시로 있는 그 포트폴리오인데 내가 실제로 작업을 해서 요거를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내 컴퓨터부터 일단 바꾸고, 내 컴퓨터에 있는 포트폴리오부터 바꾸고, 그거를
GitHub에 업로드하면 이제 서버에 있는 얘도 바뀌겠죠. 이제부터는 내 컴퓨터만 바꾸면 돼요. 내 컴퓨터를 npm run dev를 해서 그 서버 상태로 해놓고, 내 컴퓨터 서버 상태로 해놓고 여기서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거 쇼츠 같은 거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주소잖아요. 그럼 요게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이제 바꾸려면 이제 뭔 조금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주 간단한 것만 알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요거는 헤더라고 해요. 요거를 용어로 헤더라고 하고요. 이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을 푸터라고 하거든요. 잘 모르면 그냥 그 이미지 찍어서 알려줘도 되긴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걸 좀 알면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메뉴들은 우리가 페이지라고 해요. 포트폴리오 페이지. 그러면 바이브 코딩 요 AI한테 자,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 포트폴리오 페이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법무법인 유튜브 채널 런칭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만 주면 되겠죠? 아니면 요거는 캡처를 해볼까요? 요거. 근데 카드 중에 법무법인 유튜브 채널 런칭 유튜브 동영상을 이걸로 바꿔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실제로는 안 넣어줘도 돼요. 찾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만 얘기해주면.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찾잖아요. 지금 서치도 법무법인 포트폴리오 페이지 가서 법무법인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 파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나오잖아요. 요렇게 요 캔버스에. 이렇게 해서 지금 바꿔준단 말이에요. 여기 요 파일에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또 설명이 쭉 나오고 있고요. 이게 지금 accept 안 해도 바뀌어 있거든요. 지금 확인하고 accept 눌러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확인을 해볼까요? 자, 바뀌어 있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포트폴리오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거 확인했으니까 accept 하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내 컴퓨터만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서버를 바꿔야 되겠죠? 호스팅이요? 호스팅하는 그 버스할 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자, git에 내용을 추가하고 GitHub에 업로드 해줘. 그러면 git의 내용을 추가하겠죠? 여기 보면 이제 하는 게 나오겠죠? 아, 요거 허락해 달래네요. 네, 요거 서밋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최신 코드가 원격 저장소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업로드 하고 있다는 거죠, GitHub에. 그럼 GitHub 가서 보게 되면 여기 커밋이죠. 자, 여기 새로 고침해 보면 네, 법무법인 유튜브 포트폴리오 비디오 URL 변경. 포트폴리오 URL 변경한 게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자동으로 되냐 하면 이 버셀에 가서 보면요. 네, 요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런 주소에 지금 보이는 거죠. 바이브 코딩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혹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이 기초 지식을 다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